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저번 주 금요일 그 외인들의 어떤 조 단위 어떤 선물 매도 이 부분이 그 장을 좀 어지럽게 좀 판단을 하기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규모가 그죠. 조금 과도하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가 그죠 어떤 위험이라는 게 감지가 되면 항상 스톱하는 걸 익숙해져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 뭔가 포지션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죠? 얘가 지금 그 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팔았는지 뭐 그런 것도 별 관심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큰 숲을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아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 우리가 그죠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변화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게 위험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이 제가 생각하듯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감지된다 해도 100% 현금으로 간다, 아니면 장이 좋을 것 같아 해서 100% 주식으로 간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식쟁이는 일정 부분 현금을 비중을 유지하고 또 일정 부분 주식을 유지하고, 근데 얘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7대3,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사람이 그죠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사람이 하니까 내가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쳐다보고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항상 그죠 부정적이죠. 내가 그죠 주식이 오르면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주식이 내리면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그러면 계속 힘들어져요. 조급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죠 마라톤 같이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1년, 2년, 5년 얼마나 주식을 더 할까요?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따지고 보면 한 며칠 그죠 주식을 안 한다,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식을 쳐다보니까 잘못된 주식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고 팔고 해야 되고, 하루라도 사고 팔고 안 하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다 사놔야 되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길을 그죠 계속 간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개인들이 손해를 본다,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 대부분요 잘못된 매매 습관. 그죠? 우리가 현금 있으면 주식이 떨어지면 그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이고 떨어질 만큼 떨어져라. 그죠? 싼 가격에 더 사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죠. 쭉 빠져도 돈이 없으니까 추매를 해서 평단을 못 낮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는요, 이 추매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악재가 많거든요. 더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간, 그죠? 연기금을 비롯한 이 기관들이 끝없이 비중을 줄인다, 팔아치운다. 그러니까 수급이 무너지는 거죠. 수급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지금 어때요? 신용 19조거든요. 19조. 계속 꾸역꾸역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 연말
그죠? 작년 연말에 그 영풍재지 뭐 사건 일어나고 상당히 많은 증권사들이 신용을 다 막았어요. 웬만한 종목 신용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아마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신용, 미수, 공매도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집단인데 계속 막아둘까? 절대 아니다. 그냥 슬그머니 신용 풀었다 말도 없이 슬그머니 다 풀 거다. 그러면 또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그죠? 항상요, 주식을 하면 반복돼요, 반복. 개인들이 신용이 늘어나면 항상 문제가 터져요. 왜? 외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신용 털어먹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가장 쉬운 게 신용 털어먹는 거. 그러면 신용이 많은 종목을 얘네들이 일부러 막 폭락을 시킨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치해두면 돼요. 가만히 방치해두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털려나가는 거죠. 시간이 악재죠. 어떤 테마를 요즘 보면요. 테마를 접근할 때 이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마가 약간 핫해요. 핫하면 개인들은 신용이 아니고 미수로 확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다음날 빵빵빵 치고 올라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날 어떤 호재가 터지고 장대 거래가 확 붙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미수로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다 털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수급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 미수가 청산이 되면서 매물 급락을 불러요. 순식간에 막 죽죽죽죽 빠져버려요. 저도 요즘 그 종목을 뭐 굳이 제가 뭐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여러 종목들을 쭉 보고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대로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는 대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봐요. 그런데 요즘은 그 하락 종목이 막 10%, 20% 과도하게 빠지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미수예요, 미수. 2박 3일 코스로 급락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슈가, 재료라는 게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개인들이 미수로 왕 밀고 들어오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하루 이틀 급락, 여기서 조금 행보, 또 반등,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신용도 신용이지만 미수가 더 문제다. 그러면 지금 신용 미수가 왜 계속 급증을 하느냐? 개인들이 돈을 다 잃었어요. 어디서? 신용으로. 그리고 신규 종목, 신규 도박판, 그죠? 신규 도박판 벌어지면 정신 못 차리죠. 그죠?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덤벼들면 계속 손실이에요. 돈 다 잃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으로, 내가 전업인데 1,000만 원으로 매매하다가 신규 도박판 벌어지면 한 번씩 참전할 때마다 돈 잃고 이제는 한 500 남았어. 그 500 갖고는 본전 찾을 길이 까마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을 쓰는 거죠. 미수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결국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관들은요, 계속, 그죠? 팔아치우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매수해줘요. 오늘도 뭐, 코스피 한 2천억, 코스닥 한 1,000억 정도 샀어요. 어쩌다가 사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 2배, 3배 또 쏟아 퍼부어요. 그죠? 그게 지금 기관의 행보다. 절대 안 바뀐다. 기관들은 떠날 생각하고 있다. 그죠? 주식시장 떠나서 그냥 신용 미수, 공매도 이런 수순을 받아먹고 신기주의에서 열심히 도박질이나 하면 제일 편하게 돈 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엄한 데 가서 돈 다 끌고 오죠. 오늘도 보면 코스피 개인이 한 1,800억, 코스닥에 한 2,400억 팔았습니다. 외인은 코스피 한 800억 사고 코스닥 한 1,500 매수. 미미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갖고는
그 금요일날 1조 매도 친 거, 이게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죠? 숨어 있는 악재도 되게 많아요. 실제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 저도 뭐 주변에 이 주식 하시는 분, 안 그러면 저희 정권사나 이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이래 보니까요. 이 주식을 하는 전업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 것만 보고 있으니까. 테마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태영건설 이제 건설주 요거 위험하지 않냐. 이러다가 태영건설 지금 그죠? 거래 정지대가 있죠. 태영건설 선거 끝날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 막았어요. 어거지로 워크아웃 밀어넣고 선거 때까지만 봉합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죠? 지금은 감사철이죠. 그러니까 감사 의견 거절 이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래 정지. 태양건설 거래 정지돼 있고 그러면 이후에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과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장세가 올까? 이거를 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거래 일수로 따지면 한 20일 남았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변해가는 거.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요. 부동산 PF예요. 그래요? 이 부동산 PF가 가장 배팅을 많이 친 곳이 정권, 그 다음에 이금융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동산 그 태영건설처럼 이 제2, 제3의 이 건설사들이 얘가 만약에 뻥뻥 터진다. 그러면 심각해져요. 선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봉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선거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는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썩은 종기는 도려내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 그래 되면요. 이 파장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건설업이니까 건설업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건설 쪽에 부동산 PF의 이 파장은 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이 금융권이 또 확산이 되는 거죠. 1금융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이 정권시장이 한 차례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철인데 정부에서 밸류업 한다고 열심히 떠드는데 기관은 뭐 해요? 그죠? 네 혼자 해라. 우리는 계속 팔아치운다. 아예 뭐 그죠? 그 반응도 없어요. 눈치 본다고 그나마 덜 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거가 끝났어. 그러면 얘네들이 또 얼마만큼 팔아치울까요? 그죠? 얘네들은 항상 그러죠. 외국 주식, 미국 주식 가서 돈 벌 것만 자랑하죠. 테슬라 사서 꼰 거는 말은 안 하고. 그죠?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해서 손실 본 거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이후에, 선거 이후에 얘네들이 매도 규모를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지금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선거 때문에 숨기고 있는데 그 금융권은 다 알겠죠. 금융권은 부동산 PF 이 부실이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단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 주식 비중 15%그 룰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부동산 PF의 이 엄청난 이 부실을 선거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봉합을 해뒀는데 이 금융권은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팔아치우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장중에 보면 기관들 비중이 조금이라도 많은 종목들은요. 한번 매도가 나오면 정신없이 쏟아져요. 이 부분은 이익 나는 구간도 아닌데
손절을 치는 거죠. 손절.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오늘 기관이 2천억 샀네 이래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를 사고 그 반대로 뭐 초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한 3, 4개 매수를 해서 플러스 유지시키고 나머지 중소형주 한 1,000개씩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적당히 밸런싱만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단지 이 어떤 연기금의 이 15% 룰 요걸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매도냐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형 악재가 숨어 있고 그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팔아치우고 선거 이후에 얘가 빵빵빵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요즘 이런 의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전략은 무조건 선거 끝나고 난 4월 10일 선거 끝나고 난 이후 일주일 정도는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내가 주식 100% 들고 있다고요. 무조건 오르지 않아요. 지금 이미 수급이 다 깨져 있고 이 기관들이 지금 갑자기 돌변할까요? 공모주 도박판 놀이를 갑자기 때려치울까요? 절대 안 변하죠. 그러면요, 수급은 무조건 깨져 있어요. 지금 현재 겨우 받치는 거 개인 신용 지금 꾸역꾸역에 19조라 했죠. 이거 언제 터질 줄 몰라요. 그럼 외인들이 계속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또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다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벼랑 끝에서 추락을 할 것인지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버틸 것인지 딱 그 정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겁을 내야 돼요.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자꾸 주식 비중 늘려 하고 살려 하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무슨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하면 뭐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지금 이 시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사항이다. 가능하면 현금 비중 많이 늘릴수록 현명하고 좋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폭락할 확률이 거진 한 70% 그 정도로 저는 느끼지거든요. 근데 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 이래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되면 또 까먹어버려요. 그죠? 아무리 주의를 줘도 내일 되면 또 까먹고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서 지 혼자서 매수를 해놨더라.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요. 이 시기에 그렇죠. 제가 이 4월 10일 이후에 안 좋다고 예상하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100% 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매일같이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종목은 뭐 떨어지면 추매를 한다 생각하고 더 사고 싶다. 이런 종목도 있어요. 실제. 그리고 우리 그죠? 그 질문 주셨잖아요. 삼익피케 같은 거. 너무 몸살이다가 좋은 가격 놓치고 그 이후에 퍽퍽 오르니까 뭐 속을 썰어요. 그렇지만요. 그거는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냥 뭐 사면 그냥 본전이에요. 현금 들고 있으면 본전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아쉬워할 수 있는 지금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살아남기 위한 방어가 우선인 장이지 막 공격적으로 뭘 사들여가는 그런 장은 절대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개인들은요, 지금 태영건설이 스톱대가 이제 거래 정지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 이래 대화를 해보면 전업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은 아닌데, 그 얼마 전까지 매매한 것 같은데, 그런 식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태영건설이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태영건설 정도가 저 정도 됐으면 여타 건설주도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를 지금 숨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뭐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준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 외인들인데 얘네들이 계속 왜 사주겠어요? 개인들은 신용, 그죠? 꾸역꾸역 19조까지 늘어났고 좋은 거 없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종목군이나 이런 걸 쭉 대했을 때, 그죠?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이유를 알아야 얘를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갈지, 아니면 짧게 탁 스톱을 할지, 이거는 일시적인 단타로 급등 주면 낼름 팔아먹고 나올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죠? 조선주가 핫하잖아요. 물론 조선주가 엄청 조정받았어요. 그죠? 언제 시세 난지. 물론 대형주들은 뭐 꾸역꾸역 지수 따라서 선물 옵션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했지만 대부분 조선주들은 바닥에서, 그죠? 끝없이 지압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잠깐 꿈틀꿈틀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어떤 큰 테마로서 흘러갈 것인지 이거는 봐야 되겠죠. 표면적으로는요, 그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그 담당자가 대표가 캐서린 타이라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5대 선박 노조가 중국 선박에 대해서 조선소에 대해서 덤핑 조사를 해달라 하고 조사 의뢰를 했어요. 왜? 중국에서 덤핑으로 시장을 급속도로 빠르게 잠식을 해간다. 이거 덤핑이야. 한때 그죠? 우리 철강, 중국, 한국, 뭐 철강들 막 덤핑 관세 엄청 뚫어맞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선박 조선 지금 다 접었어요. 왜? 걔네들의 그 임금으로 배를 만들어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배 같은 거 한국이나 중국이나 저런 데서 사오면 되지. 우리 고임금 들여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조선업은 그진 다 접었어요. 실제. 접었기 때문에 뭐 덤핑 조사를 해달라. 미국 5대 선박 노조가 의뢰를 했다. 이거는 구실.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중국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수출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을 차단 다 해버렸으니까 수출을 못 해요. 살아날 거는 뭐다? 내수밖에 없죠. 근데 조선업도 무슨 뭐 팔리겠어요? 제대로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다? 조선업의 많은 부분이 군용을 만들고 있어요. 군수 싸많은 배를 민간 선박이나 이런 것보다 실제 군용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만들다 보니까 매년 이 배가 선박이 점점 급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태평양을 중국의 군함들이 다 지배를 해요. 항공모함부터 호위함까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때는 미국이 태평양 칠함대 하면 한국가하고 내가 붙어도 이길 수 있어.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와,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미국을 자극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여기에서 이 해군 전력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태평양 앞바다를 완전히 잠식당한다. 심각하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게 중국의 조선업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태클을 거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반도체가 완전 고사 직전까지 가고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호황을 누리고 다시 살아나고 있죠. 똑같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요,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뛰어나요. 근데 단가는 중국이 뛰어나고, 뭐, 일본은 이제는 조선업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전 세계 시장을 중국과 우리나라 둘이가 양분해서 먹어요. 우리는 고부가 가치, LNG나 이런 고부가 가치를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저가 공세에서 중국이 싹쓸이. 표면적으로 막 시장 잠식력이 뭐 한 7대3, 6대4 된다 해도 실제 우리는 수주를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돈 안 되는 건 안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수주가 급증을 하고 몰려간 거예요. 중국은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죠.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초토화죠. 부동산이 초토화되니까 중국 내부에서 가동되는 그 철강 수요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그 철강 수요를 그나마 유발시키기 위해서 조선 쪽으로 더 밀어주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철강 가격의 하락 안정세는 또 뭐다? 조선업한테는 호재죠. 한때는 후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건조를 뒤로 미루는 그런 처지였는데 지금은 철강 가격도 하향 안정세예요. 물량은 많고 여기에다가 만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 그죠? 조선업이 슈퍼호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도체처럼. 근데 지금 어떤 군수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내다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조선 업종은 의외로 엄청 오래 쉬었거든요. 또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저평가 어떤 군도 많고. 그래서 이 조선 업종은 조금 이제 바닥 탈피니까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은 지금은 조선업은 약간 새로운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그죠? 바뀌어 나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미역 무역 대표부에서 뭐 덤핑 관세 조사 그래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치 논리가 훨씬 강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강했던 테마는 그죠? 그 정치 테마거든요. 근데 이 정치 테마는 따로 잠깐 한번 탁 스톱해서 간단하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죠? 정치는 정치로 끝내야 돼요. 주식은 주식으로 끝내야 되고,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리고 이상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번 끊고요. 정치 테마 요거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